자, 오늘은 반려동물 얘기를 좀 드릴 건데, 반려동물 보조제 시장이 요즘 뜨겁습니다. 보조제라고 하면 그냥 보조의 식품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영양제일 수도 있는데요. 상당히 좀 뜨겁습니다. 요 얘기 한번 조금 간단하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자, 유한양행이 최근에 윌로펫이라는 자신의 브랜드를 가지고요, 영양 보조제를 출시를 했습니다. 제가 그냥 유한양행이 눈에 띄어서 이 사례를 고른 거지, 꼭 유한양행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뒤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어쨌든간 이 윌로펫으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조 느낌의 제품을 좀 더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식의 보조제들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윌로펫은 반려견 중심인데, 반려견 묘 공동 제품도 있고요, 아니면 반려묘 제품도 있습니다. 쿠팡에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많이 나옵니다, 보조제가요. 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반려견의 생애 주기에 따라서 건강 니즈가 조금씩 다르죠. 사람이랑 똑같아요, 사실은요. 예, 그래서 이걸 과학적으로 설계했다라는 거고요. 뭐 기관지, 눈, 관절, 신장 이런 쪽에 작용하는 보조제입니다. 자,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한양행뿐만 아니라 제약 혹은 헬스케어 기업들이 펫 시장에 거의 대부분 진출해 있어요. 자, 이 경우를 보시면 조금 더 고급화 전략을 택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아니면 다이소 같은 조금 편한 유통 채널을 통해서 제품 기능에 집중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간 방향성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 기업들, 특히나 제약이나 헬스케어 쪽에서 굉장히 많이 진출하고 있다는 거는 분명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이미 우리가 펫 시장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성장이 규모가 크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매년 성장하는 시장이다라는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그걸 또 언급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다만 이렇게 진출을 하는 것들은 그만큼 반려동물하고 함께 사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고, 그럼 이걸 트렌드 측면에서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 이런 얘기를 조금 드려보고 싶어요. 일단은 조금 어려운 용어인데, 펫 휴머니제이션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펫 휴머니제이션이라고 하면, 휴먼이면 사람이죠. 그래서 반려동물을 사람처럼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반려라는 단어 안에 우리가 내가 그냥 키우고 있는 동물이야 이런 느낌이 아니라 함께 산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펫 휴머니제이션이라고 하면 정말 사람처럼 무언가 해주고 사람처럼 뭔가 사주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정말 사람처럼 보험도 들고요. 그리고 우리 그 휴먼 그레이드라고 얘기를 하죠. 휴먼 그레이드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이 먹는 것과 똑같은 재료를 사용하는 이런 경우들, 사료나 아니면 영양제나 다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펫 휴머니제이션인데, 이걸 우리가 일반적인 가정이나 일반적인 어떤 틀로 가지고 온다면 맞습니다. 반려동물을 정말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는 이런 부분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좋은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동물 학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거보다는 좀 더 엄히 처벌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저는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트렌드나 소비 측면에서 본다면 펫 휴머니제이션은 그만큼 펫에 돈을 많이 쓸 수밖에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기존보다 재료가 좋아지고 기존보다 상황이 좋아졌으니까 사실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건 소비를 더 많이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을 가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매출이나 시장 규모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과거에는 이런 걸 보고 누군가는 아유 조금 비싸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폐휴머니제이션의 개념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한테는 뭐 그 정도 살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과는 이렇게 변한 트렌드의 이 상황들이 이 폐시장에 대해서 영향을 주고 있고, 실제로 여기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하나 더는 저는 정서 소비라는 말을 좀 써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게 어디서 많이 쓰는 용어는 아니고요. 제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서 소비라는 단어를 만들어 봤는데요. 어, 우리 1인 가구 늘어나죠. 외로움 느끼는 사람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펫이 어떤 의미로 다가갈까요? 맞습니다. 정서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죠. 자, 그리고 우리 평균 수명이 늘어납니다. 자식들은 독립하고요. 네, 그리고 또 사회생활로 바빠요. 그러면 네, 또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거 누가 보완합니까? 펫이 보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것뿐만 아니라 꼭 그런 가구들이 아니더라도 예전보다 자녀 숫자가 감소하는 사회에 살고 있죠. 그러면 이 펫이 가족으로 역할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정서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자, 정서 소비라는 건 내가 나의 위로 아니면 나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 아니면 멘탈 이런 상황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걸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 뭐 상담 가시거나 아니면 이 멘탈 케어 위해서 여러 가지 돈을 쓰시죠. 실제로 우리 수면 테크도 사실은 저는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정서와 관련된 소비들이 굉장히 늘어나면서요. 사실은 우리 폐쇄 존재감도 정서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존재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존재감이 커진 대상에게 돈을 더 쓰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본다면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사회적 변화들이 정서적인 어떤 서포트를 좀 요구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고요. 그 정서적인 서포트를 사실 펫이 조금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펫 보조제 얘기로 두 가지 좀 간단하게 정리를 드렸습니다. 조금 큰 줄기에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약간 좀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도 있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 제가 뭐 외부 기관에서 강의를 또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펫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트렌드 분석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주제로 하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뭐 필요하시면 또 한번 말씀 주시면 제가 가서 말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저는 조금 더 좋은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